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네, 네. 결국에는 12월 3일 이 날짜를 정한 것도 네. 명태균 이 게이트, 이른바 이 명태균이 이제 폰을 뭐 누구 준다 이렇게 하고 그날 뭐 이게 개원 버튼 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100%라고 생각을 음. 했고 그래서 제가 12월 4일 새벽에 네. 인터뷰할 때 이제 전날은 정신이 없었고요. 그날 정신 차리고 100%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버튼을 눌렀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네.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 이 명태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계엄 원인 이걸 분석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김건희 또 이제 조태용 원장의 문자. 근데 해명이 나온 건 이런 거였어요. 해명 나왔을 때 딱 보니까 이거 바뀐 번호를 알려준 거다. 자, 그 해명이 정말 자기들이 무덤을 판 거예요. 그 해명 맞다 치자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바뀐 번호를 새로 줬다. 예. 자,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통화와 교신을 했으면 바꾼 걸. 제가 박정호 앵커님하고 네네.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예. 띡하니 제가 문자 보내서 제 바뀐 번호는 이거예요. 어디선가 연락처를 구해서. 그건 아니겠죠. 네. 그 전에도 연락을 해왔다. 그 해명이 맞다 그래도 자기들이 무덤을 팠다. 네. 택도 없는 얘기다. 완벽한 거짓말이다. 시계열로 한번 볼게요. 시간 네, 순으로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월 4일 날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나왔죠. 7일 날 대국민 담화했습니다. 네. 그날 딱 벽을 쳤어요.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조선일보가 뭐 딜을 했다 어쩌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딜이 있었다 그러면 시점은 그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USB가 있다. 네, 10월 31일 날 네. 민주당에서 녹취를 틀었어요. 김영선 주라 했는데 아, 말이 많네. 그게 예. 31일 날 나왔고 그때 바로 직후에 명태균 씨가 조상님 아버님 무덤에 뭐 묘에 저기를 묻으러 간다 하면서 잠시 3박 4일 정도 사라졌죠. 네. 그리고 11월 4일 날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녹취 없다라고 딱 밝혔어요.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딱 밝혔어요. 네. 그러고서 4일 날 이제 수사 보고서가 있었고 7일 날 담화. 그때 담화할 때 완벽하게 벽을 쳤다는 뜻은 뭐예요? 그쯤에 어느 정도 딜이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딜이 어느 정도 먹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는가 보죠. 그쯤에는. 네. 그랬다가 이제 뭐 그게 흐트러졌든지 어쩌지 하니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뭐 넣어서 돌리고 폭파해라 뭐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왔겠죠. 11월 21일 날 저 조사받고 24일 날 김용현 씨 불러서 특단의 대책 아니면 안 되겠다 나왔죠. 12월 2일 12시 3분에 첫 번째 보도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네. 줄 수 있다. 이거 초비상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뉴스가 집중적으로 지금도 모두가 네이버든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이제 언론사들 아마 마감 뭐 이런 거에서 4시 5시에 집중적으로 그 뉴스가 나와요. 김건희 조태용 간의 문자가 있던 게 대략 17시 50분 경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무엇을 보냈을까? 여기서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소환됩니다. 네. 홍장원 1차장이 갑자기 맥락과 별로 관계없이 자승스님 소신공양 입적할 때 입적 때 안성 7장사에서 입적할 예, 때 그 입적하던 2023년입니다, 날이 그때. 2023년 11월 11월 29일입니다. 네. 네. 그때 국정원 요원들 갑자기 연락받고 조태용 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한 70여 명 출동했다. 뭐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맨 처음에 뭐 대통령은 윤석열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출동시키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그 거꾸로 저 예. 질문 드려볼게요. 북한에서 소위 대공이라면 이제 주로 북한을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니까 북한에서 자승스님을 왜? 저도 평양도 가보고 모양산도 가보고 뭐 신의주도 가보고 제가 이제 저희 그룹의 CEO 네. 최장실 사장하고 할 때 아하. 그룹에 이제 그런 대북 관련된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북에도 스님도 있고 다 있어요. 묘양산에도 뭐 그게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거든 네. 뭐든 간에 북에서 갑자기 자승스님을 왜? 그렇죠. 네. 이상한 왜? 부분이고. 자, 그 이미 찌라시에 이제 많이 나와 있던 거지만 네. 자승스님 입적 소신공양을 둘러싼 미스테리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께서는 자승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네. 방송에 나와서 자승의 저주. 네네. 네. 그렇게 사람들이 추론할 만큼 이상한 미스테리가 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국정원 요원들을 그렇죠. 보냈냐? 왜 보냈냐에서 이상한 거죠. 국정원이 가서 그럼 뭐 했겠습니까? 맨 먼저 도착한 거는 사실이고 그건 이미 뉴스에 나와 있는 거고 경찰이나 소방이 도착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국정원이 맨 먼저 도착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뭔가를 수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예. 찾아서 가져오기 위해서 어. 또 누군가가 관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뭔가를 쉴드치기 위해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소신공양 입적할 때 연락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뭐 잠적했다. 네, 많이 네, 시중에 지금 예, 돌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찾았다. 그러면 뒤집어서 윤과 김은 거기서 국정원의 효능감을 맛본 거죠. 아, 갑자기 새벽에 이런 저기를 해도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이러이러하구나. 출동을 하는구나. 바로 출동하는구나. 그 결과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아마 홍장원 차장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쉽게 못할 겁니다. 저는 홍장원 차장께서 그 말을 꺼낸 그 복선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까지는 팩트잖아요. 국정원이 출동한 거는 그건 홍장원 차장께서도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국정원 법 기타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선까지만 깐 걸로도 능히 추정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국정원을 통해서 뭔가 효능감을 봤다. 자, 김건희, 조태용 무엇을 문자를 보냈을까? 저는 심플하다고 추정합니다. 뭐라고 보세요? 시간대로 보시면 제가 예. 아까 4시, 5시경에 아하. 뉴스가 집중돼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결국 네. 명태균 명태균 거 저거 혹시 수거 못 하느냐?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조태용 원장이 그 다음 날 10시 좀 넘어서 네. 회신을 했다는 거죠. 조태용 원장은 그때까지 아마도 그 다음 날 비상계엄 버튼 누른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꽤 있겠죠. 날짜나 시간, 뭔가 긴박한 움직임이 있구나는 알았겠지만 딱 보고 겁이 났겠죠. 네. 이게 뭐지?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파악될 때까지 기다렸겠죠. 안 당장 봤을 뭐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장 답장을 못 하고 네네. 그래서 상황 답을 파악하고. 안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이제 상황이 좀 파악됐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불렀으니까 네.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국무회의 마치고 아마 보내지 않았어. 시간대를 보면 대략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문자는 틀림없이 그 내용이었을 것이다. 조태용 씨가 그런 얘기했죠. 나중에 뭐 보면 알겠죠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건성처럼 얘기를 하죠. 네.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그분이 이제까지 기억난다고 한 건 홍장원 씨에 대한 것만 제대로 기억이 납니다. 본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명태균 관련된 게 이 계엄의 네. 비상사태 내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뒤에 보면 예. 이제 뭐 조선일보 폐간 얘기부터 이런 것들은 물론 그 뒤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명태균 씨 거에 주목해봐야 될 게 하나는 일적인 거, 업무적인 거. 네. 예를 들어 뭐 창원 산단에 어쨌다, 그다음에 사람을 뭐 추천하거나 인사에 대한 개입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게 창피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예 충성이라든지 네. 또 모릅니다. 혹시 녹취록 중에서 어떤 풍수에 대한 거 왜 뭐 백악산이 뭐 오른쪽으로 뭐 북한산에 뭐가 뭐 머리가 기울어져 있고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돼진다 발언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녹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지만 그러면 이 창피한 영역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네. 지금 조선일보 폐간 이런 걸 서슴없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창피 영역의 대화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폰을 만약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 낸다 네. 하는 순간 난리가 나겠죠. 저거 빨리 못 가져오냐. 그렇네. 지금도 이게 지금 난리고 아직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난리인데 그거 되면은 큰일 난다. 지금요 저희가 네. 비상계엄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에 네. 들으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걸 들었어 이게 나왔다. 이거랑 그러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최순실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바로 탄핵해라 이거는 이거잖아요. 뭐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이니까. 건데 지금 이 내란을 겪고 나니까 그냥 덤덤합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듯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국정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국정을 써먹으려는 생각도 했던 것이고 또 네. 홍장원한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네. 윤석열이 전화한 걸 보면은 국정원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계속 도모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하나 또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예. 왜 홍장원 씨한테 직접 연락을 예. 했을까? 자, 어제 조태용 씨한테 연락해서 지시하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7장사처럼. 조태용 씨가 답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 날 뭔가 답을 했지만 좀 아마 뜨뜻미지근했는지 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잖아요. 그날 저녁 10시 뭐 한 50분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략? 그날 저녁에 그러면 10시 담화문 53분. 발표하고 예. 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태용 원장한테 했더니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직접 액션을 하는 건 홍장원이지 네. 라고 했을 수가 있겠죠. 하하.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그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국정원을 정말 활용해 가지고 완벽히 V0죠. 실제 V0에 대한 느낌을 어디서 읽으실 수 있냐면요. 명태균 씨랑 통화 풀 버전이 까졌죠. 2022년 5월 9일 날 밤에 오전에는 뭐 김영선 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이거는 오전이었고요. 네. 5월 9일 취임식 하루 전입니다. 그날 저녁에 김건희 굉장히 피곤한 듯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러잖아요. 어디 몸이 불편하시냐.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끊잖아요. 네. 그날의 그 목소리 톤을 한번 보세요. 벌써 딱 이거예요. 야 이 자식아, 응? 어제 나와 내일의 나는 다른 거야. 너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예. 뭐냐면 피곤한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딱 목소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이 느낌으로 아. 벌써 대관식을 준비하는 예. 그 대제의 어떤 모습과 위험에 그거에 어떤 전초가 있는 거죠. 네.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딱 그 말투와 이게 그 전 때 공개된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더 네.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낯이 샅샅이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충격받으실 내용도 이제 아닌 정도로 저희가 무덤덤하지만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음으로 윤과 김에 대해서 그들의 사악함, 굉장히 어떤 영악함, 완벽히 계산된 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단순한 망상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서 잊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 아닙니다. 이미 상당 부분 나머지가 무덤덤해졌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이 그들은 절반이 성공을 했다. 그런 속에서 상당 부분 잊혀지기를 바라면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경계하면서 저도 실체적 진실이 오픈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